이 수업은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좀 더 개인적으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설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보자. 펠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현재 알고 있으신 것도 있으시죠? 펠든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잘 몰라요. 그냥 응. 제가 어쩌다가 보게 돼서 음, 봤는데, 약간 제가 알기로는 알렉산더 테크닉하고 음, 비슷한 건가라고 그냥 음,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매틱의 뭔가 보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네, 지금 이런 네, 상태인가요? 그러면 네, 네. 유리님도 제가 말로 펠든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따가 직접 체험으로 직접 누워서 움직임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 인도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들어오신다고 하신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인지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조절력을 기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직업으로도 연결을 해서 남을 돕기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돕는 방법이고 남을 돕는 방법인데 그 슬기님께서 바로 아주 제가 드릴 만한 얘기를 그대로 해 주셨어요. 펠든이 무엇인가?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 과정이 자기의 조절력, 통제력을 기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제가 여쭤봤고 신체적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그랬더니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두 개로 보인다고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초점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지만 양쪽 눈을 다 잘 쓰실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허리와 어깨가 종종 아프시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골반, 무릎, 발 오른쪽으로 불편함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펠든크라이스를 찾아오시는 분이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찾아오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몸이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목하고 어깨 쪽에서 경련이 굉장히 종종 일어났었고요. 제 30대 초반에 제가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리고 뭐 허리 통증 그리고 중추 신경통 아주 그냥 사는 게 힘들었었어요. 아이 하나 기르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또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일을 하는 분들이 내가 뭘 더 좀 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펠든을 찾아오시는데요. 어려움을 다루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잠시 놓아두고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감사한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 관점을 바꾸면 이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될 수도 있어요. 두 눈을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어깨, 목 통증이 있으시지만 회복될 수 있으실 것이고 그죠?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우리 체험을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또 함께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리에들 다들 누우실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필든크라이스 방식은 자신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막연하게 알아보고자 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닥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 과정을 이제 스캐닝 또는 살펴본다고 볼 수가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위로 자신의 몸을 느낍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가 어디인지, 골반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무겁게 바닥에 닿아 있는지, 바닥과 관계하고 있는지 먼저 골반과 바닥과의 관계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또 닿아 있는 다른 부위가 있죠.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 허벅지도 조금 닿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종아리, 발꿈치, 닿아 있는 모든 부위 다리 쪽으로 살펴보세요. 그리고는 닿아 있지 않은 부위가 있죠. 무릎 뒤쪽으로, 허벅지 뒤쪽, 또 종아리의 위쪽은 좀 닿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다리와 바닥과 사이에 그 공간이 있는 것, 얼만큼의 공간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양쪽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닿아 있는 부위, 닿아 있지 않는 부위를 명확하게 비교함으로 해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골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닥에 얼마나 넓게, 얼마나 무겁게 놓여져 있는지, 양쪽을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지, 한쪽이 좀 더 무겁게, 좀 더 넓게 바닥과 관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몸통 쪽으로 올라가면 또 닿아 있는 부위가 있고 닿아 있지 않은 부위가 있죠. 허리 부위는 좀 들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늑골 일정 부위는 닿아 있는 것 느껴지시나요? 또 그 위쪽으로 견갑골도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가 있고 들려지는 부위가 있어요. 자신은 바닥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접촉, 면의 넓이, 무게감, 양쪽 비교하며 알아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양 팔도 바닥 위로 느끼고 머리도 바닥 위로 느낍니다. 머리는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목 쪽으로 내려오면서 머리와 목이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딘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그 신체 감각,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작용을 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마음의 눈으로 보시라고 할 때는 그 신체 감각으로 느껴지는 자신의 몸의 위치를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에서는 그 부위가 그려지죠. 이미지가 보여져요. 그렇게 보는 것, 공간적 위치와 보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이 시작되는 부위, 척추가 시작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되는지 느끼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부터 척추의 길이를 따라서 목을 통과하고 견갑골 사이, 늑골 사이, 그리고는 커다란 요추가 있게 돼요. 허리 부위에 좀 들려져 있어요. 그런 공간적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골반의 중앙으로 돌아와서 천골, 좀 넓죠. 골반 정중앙에 널찍한 뼈, 그 부위 어디로 바닥이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청골의 어디가 바닥에 닿아 있는지
무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오른발로 바닥을 접촉합니다. 지금 자신이 선택한 발의 위치를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골반을 왼쪽으로 굴렸다가 돌아왔다가 골반을 왼쪽으로 굴릴 땐 골반의 오른쪽은 좀 들리고 왼쪽은 바닥 쪽으로 좀 가까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할 때 무릎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무릎에 대한 안내는 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반을 왼쪽으로 굴릴 때 무릎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발을 어디에 놓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어요. 알아봅니다. 이렇게 골반을 왼쪽으로 굴릴 때 무릎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고 오른쪽 다리 펴고 쉽니다. 바닥 위로 또 자신을 느껴보세요. 우리 몸은 항상 변해요. 우리가 지금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또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느껴지는지. 펠든에서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스스로 느껴서 알 수 있는 인지 능력, 자각 능력, 그 자각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펴봅니다. 처음에 왜 골반을 그렇게 알아보았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무게의 분배 상태, 바닥에 닿아 있는 접촉면,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양 다리,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 그리고 들려져 있는 부위,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는지, 전과 지금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무릎 뒤쪽으로의 공간이 한쪽이 좀 더 줄어들어 있는 느낌인지, 한쪽 다리가 좀 더 펴져 있는 느낌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알아봅니다. 펠든이 무엇이냐?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차이예요. 막연히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차이를 통해서, 이 차이를 통해서 알아보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 바닥과의 관계, 내 안에서의 차이,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 전과 후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차이를 볼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람 간의 차이예요. 천천히 한쪽 옆으로 돌아 누우셨다가 준비가 되면 일어나 앉으시고 사람 간의 차이를 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할게요. 오른쪽 무릎 세우고, 자, 이렇게 무릎을 세웠을 때 발의 위치, 발이 놓여 있는 상태, 정렬 상태도 보시면 두 분이 차이가 있어요. 골반에서부터 발까지의 거리, 발꿈치와 발가락들의 그 위치적 관계, 고관절과 무릎, 발목의 정렬 상태. 지금 이러한 차이가 잘 보이실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보고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또 펠든크라이스 과정이에요. 이 사람 간의 차이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전문가 과정에서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러나 일반인 수업에서도 서로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분 움직임을 시작을 하실게요. 골반을 왼쪽으로 굴렸다가 돌아왔다가. 움직임을 시작하면 차이를 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우리 혜성님은 처음부터 무릎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셨고 골반을 왼쪽으로 굴리기 위해서 무릎을 왼쪽으로 기울이시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영하님도 무릎이 조금 기울어지지만 혜성님만큼은 아니고 무릎이 조금 아래쪽으로도 가고 있어요. 유희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이런 것 보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또한 펠든크라이스 과정인데 두 분의 움직임이 무릎의 움직임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네. 혜성님 아주 좋은 이그샘플을 보여주셨어요. 혜성님은 왼쪽으로 아주 많이 기울이시고 영하님은 조금 기울이시면서 좀 아래쪽으로도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그 차이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 자세에서부터 골반부터 발까지의 거리를 보세요. 영하님이 그 간격이 더 좀 좁은 것. 그래서 저는 그냥 무릎을 세우고 발로 바닥을 접촉하시라고만 안내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각 개인은 자신의 평상시 행동 양식의 습관에 따라서 그 위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알게 돼요. 얼마나 골반에 가깝게 발을 놓는가, 얼마나 자신의 중심선에 발을 가깝게 놓는가. 지금 유희님을 보면 몸의 중심선, 척추의 길이를 따라서 발 사이로 쭉 선이 그려진다. 그러면 오른발이 유희님 같은 경우에 좀 더 가깝죠? 영하님보다? 차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중심선에 발을 가까이 놓을 수도 있고 멀리 놓을 수도 있고 또 골반에 가깝게 놓을 수도 있고 멀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간 차이가 있다는 것. 오케이. 두 분 이제 준비되시면 골반을 왼쪽으로 굴렸다가 돌아왔다가 자, 움직임에 있어서 첫 번째 보이는 차이, 무릎의 움직임의 방향. 유희님은 안쪽으로 좀 기울이고 혜성님이 하셨던 것과 조금 비슷한 패턴이죠. 그러나 혜성님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가셨었어요. 뭐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이런 모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움직임이에요. 영하님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훨씬 덜 하죠. 그러니까 무릎이 안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서도 골반을 왼쪽으로 굴리는 게 가능해요. 영하님도 조금은 기울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움직임의 속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움직임의 속도, 리듬. 유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잠시 멈췄다가 빨리 돌아오시고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움직임이 시작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돌아오시고 하세요. 거기에 비해서 영하님은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됐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영하님, 유희님도 일어나 앉으시고요.
자, 우리가 서로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봤고요. 두 분의 움직임에 있어서 무릎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다면 간단하게 아주 쉽게 볼 수 있던 차이는 무릎이 같이 기울어지면서 가느냐 아니면 무릎은 대략 세워져 있느냐 이제 그런 차이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골격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해보신 움직임이 한쪽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골반을 한쪽으로 굴리는 움직임이었어요. 골반을 한쪽으로 굴리는 움직임. 이제 그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했던 것은 두 분은 이렇게 한 분은 무릎을 감으로 해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골반이 구르게 하셨고 그리고 타이밍에 있어서 이제 두 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움직임 영아님은 조금은 기울어졌지만 대략 무릎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가는 움직임.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두 가지 다 좋아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골반을 이렇게 회전할 때 무릎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구나 또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구나 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보면서 아시게 되셨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다리와 골반의 관계를 볼 때 이 고관절과 이 골반 쪽의 소켓, 이 부위가 풀로 붙어져 있어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구분된 움직임이 없어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무릎은 세워져 있는데 골반이 가야 한다면 좀 보이시나요? 이 대퇴골의 머리를 중심으로 골반이 비벼져야 돼요. 좀 이렇게. 그래서 대퇴골을 중심으로 골반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대퇴골과 그러니까 허벅지뼈와 골반 사이에 구분되는 움직임이 생겨나요. 오히려 이 다리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죠. 골반은 이렇게 가고 다리는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구분된 움직임이 생겨나요. 그래서 다른 움직임이에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른 움직임이고 몸에 다른 영향을 남기게 될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세요? 오케이? 다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바닥을 통해서 나를 알아본다는 것,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 왼쪽, 전과 후, 차이를 통해서 나의 변화를 내가 구체적으로 인지한다는 것, 그건 뇌에서 인지가 된다는 얘기죠. 또 사람 간의 차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알아보셨고 또 사람 간의 차이를 보셨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셨고 이제 해볼 것은 그 다른 가능성을 내 몸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다시 해볼게요. 다들 누우실게요. 자, 준비가 되시면 오른쪽 무릎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기본 위치에 있어서도 다들 다른 걸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았었죠. 그래서 골반에 그래서 정말로 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지. 내 발의 지금 위치가 골반에 얼마나 가까운가, 골반에서 얼마나 먼가, 나의 중앙선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먼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이 선택한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방식이 아니고 나의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 위치에서,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살아온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말 먼저 알아보는 것. 이렇게 할 때 숨은 언제 들이쉬고 언제 내쉬는지도 살펴봅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영하님 같은 경우에는 발을 좀 더 바깥쪽으로 놓았어요. 그러니까 혜성님, 지금보다 좀 더 발을 바깥쪽으로 놓아 보실게요. 그리고 영하님은 골반에 가깝게 놓으셨으니까 그거보다 좀 멀리 놓아 보실게요. 그 느낌은 또 어떤지. 그리고 유희님은 이 영하님과 혜성님에 비해서 발가락과 발꿈치의 관계를 보면 발가락이 더 바깥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의 위치는 있으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바깥으로 놓을 수 있는지, 네, 발꿈치와 발의 관계 좋고요. 오케이. 그래서 좀 바꾸어 봤어요. 혜성님 아직 움직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혜성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조금 더 세워보시는 거예요. 무릎이 조금 더, 그렇죠. 아주 좀 새로운 느낌이실 거예요. 느껴보시고 그것보다도 발을 조금 더 바깥으로 놓아보세요. 혜성님.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좀 다른 위치를 선택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다시 발로 바닥을 눌러서 골반을 굴리는데, 이제는 혜성님 하셨던 것처럼 다 안쪽으로 기울이실게요. 무릎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다리와 골반의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골반을 굴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어디가 움직여지는지, 허리 뒷부위, 바닥과 허리 뒷부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돌아오시고 다음번에는 무릎을 세워놓고 무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세요.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굴리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한 건 아시죠? 혜성님, 유희님? 왜냐하면 영하님은 하셨으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또 어떤지. 유희님 조금만 천천히 해볼까요? 왜냐하면 느끼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야 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 인지하는 것은 대뇌의 기능인데 이 대뇌의 인지는 좀 느려야 가능해요. 그래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면서 어디가 돌아오는지 보고 혜성님 무릎이 정말로 세워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주 그렇죠. 거기까지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돌아오세요, 혜성님. 처음부터 무릎이 세워져 있는 건 느끼고 거기까지만. 혜성님, 거기까지만.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면서 우리 골격을 통해서 보았죠? 다 함께 느껴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 골반이 움직인다는 것. 우리 평상시에는 다리를 움직이면서 다리가 골반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다리를 고정시키고 골반이 이 다리를 중심으로, 대퇴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한다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고관절이 자유로워지겠죠. 마치 기름칠 되어지듯이. 자, 다음번에는 그렇게 골반을 왼쪽으로 굴리는데 오른발을 자각하세요. 오른발이 어떻게 바닥을 좀 지그시 누르게 되는지.
의도적으로 오른발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며 움직임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오른발로 바닥을 지그시 누를 때 그 움직임이 어떻게 무릎을 통과해서 고관절에서 골반과 관계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골반이 어떻게 왼쪽으로 구르며 무게가 왼쪽으로 실리는지, 그리고는 골반을 왼쪽으로 굴린 상태에서 잠시 머무르고 아주 천천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것은 마치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렸던 부위를 얼마나 차례차례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털썩이 아니고 차례차례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렇게 끝까지 돌아오고 무게를 전체적으로 느끼고 한 번만 다시 가아 보실게요. 무릎이 정말 천장을 향해서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지금 혜성님 굉장히 신선한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해보지 않은 듯한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우리 뇌에 아주 신선한 바람이 불듯이 너무너무 신선한 그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즐기며. 자, 다음번에 하실 적에는요, 발로 지그시 바닥을 눌러서 골반을 왼쪽으로 굴렸다가 그냥 툭 떨어뜨리세요. 무릎은 세워져 있어요. 유희님, 무릎은 여전히 세워놓은 상태에서 툭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바닥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냥 풀어버리세요. 툭 떨어뜨리세요. 지금 유희님, 툭, 더 툭, 그냥 놓아버리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죠. 영하님도 더 자유롭게 그냥 놓아버리세요. 툭. 한 번 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한 번만 천천히, 처음 했던 것처럼 천천히 오른발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한 번만이라고 그랬는데 몇 번 더 합시다.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 발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펴보았나? 발의 위치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점점 더 최적의 위치를 찾을, 최적화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움직임에 계속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또 좀 바꾸어 보세요. 유희님 같은 경우에 발을 조금 더 골반 쪽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는 발꿈치 막 하다 보니까 다시 발이 바깥쪽을 더 향하고 있죠. 다시 발꿈치를, 그렇죠,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 것이니까 이걸로 하라가 아니고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이에요. 오케이.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팔의 위치를 조금 또 바꿨을 때 이 움직임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게 다름을 느낄 때, 차이를 느낄 때 점점점 우리 뇌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알게 돼요. 알면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선택의 여지 없이 항상 한 가지만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이제 끝까지 돌아오시고요. 오른쪽 다리 펴 놓습니다. 고요히 그 상태 그대로 바닥 위에서 자신을 느낍니다. 골반이 바닥 위로 얼마나 넓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오른쪽, 왼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양 다리의 길이 오른쪽, 왼쪽 한쪽이 좀 더 길게 느껴지는지, 바닥에 닿아 있는 다리의 부위, 처음과 비교할 때 좀 더 넓게 바닥에 닿아 있는지, 허벅지, 종아리, 발꿈치, 발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는지, 바닥에 닿아 있는 종아리의 넓이, 처음과 지금 차이가 있는지, 그 외에 무엇이든 지금의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제가 다리의 길이를 질문했는데요. 다리의 길이란 그 무릎 뒤쪽의 공간의 크기와 연결이 되겠죠? 무릎 뒤쪽의 공간의 크기가 처음에 비교해서 좀 줄어들었는지,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한쪽으로 그 공간이 줄어들었다면, 무릎이 바닥에 더 가까워졌다면 아마 다리가 더 길어지셨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오케이. 이제 천천히 한쪽 옆으로 돌아 누우셨다가 일어나 앉으실게요. 이제 보통은 이런 수업을 하고 나면 일어서서 또 차이를 알아보고, 걸으면서 차이를 알아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또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워서 하는 작업은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시킨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무언가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작업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번잡하잖아요. 점점 더 번잡해지잖아요. 그런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면서는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보기가 거진 불가능해요.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꾸어 보는 것, 좀 더 이상적인 상태를 찾아가는 것, 편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들 다들 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변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셔요. 그 말은 생활에서 나의 움직임이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내 움직임의 패턴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쁜 일상 중에선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드에서 하는 작업은 그것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잠시 바닥에 누워서 매트 위에서 나를 알아보고, 정말 나를 알아보고, 지금 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체험해보고 차이를 인지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의 뇌에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내가 알면, 뇌에서 인지가 되면, 그러면 좋은 것을 선택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다른 옵션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항상 그렇게만 하면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다른 선택 가능성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해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나의 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해보신 움직임은 여러분들의 평상시 다리와 골반을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그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움직임은 걷는 움직임의 패턴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걷기의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했던 이 움직임, 누워서 하신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패턴은 조금 바뀌셨어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뇌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수업을 하고 나면 서서도 차이를 알아보고 걸으면서도 차이를 알아보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그냥 앉았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골반을 느끼시면 골반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는지 느끼시면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느끼시면서 우리 얘기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젠 여러분들 체험이 어떠셨는지 또 질문이 있으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누웠을 때 제가 오늘은 오른쪽이 되게 뻣뻣하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 알아봤는데 머리도 왼쪽이 눌러져 있고 왼쪽은 다 바닥에 있고 오른쪽은 떠 있으면서 뻣뻣하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쪽이 조금 오른쪽 옆에 안 좋아가지고. 근데 조금 알아보고 나니까 다 바닥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 뒤통수도 오른쪽이 또 같이 누러지고 있대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못 봐서 조금 아쉬워요. 네. 그렇죠. 영화님 죄송해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려서. 네, 네. 그 차이를 보는 괜찮으시면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다른 사람도 네. 볼 수 있게. 그 차이를 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저는 아까 처음 누웠을 때 이렇게 몸이 되게 불균형하다는 게 딱 느껴졌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이렇게 발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눕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고 그다음에 바닥이 되게 차가지고 누웠더니 바닥이 되게 굉장히 차서 차가운 바닥을 느꼈고요. 네. 변한 게 있나요? 처음과 마지막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혹시 느끼셨나요? 제가 무릎을 세웠을 때 이렇게 옆쪽으로 누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이렇게 습관처럼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게 몸에 배어서요. 몸이 되게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를 저희 엄마가 자주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게 인제 누웠을 때 느껴졌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막 움직이고 나서 좀 그래도 뭔가 좀 아직도 다르지만 좀 비슷해 많이 맞춰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네. 비슷해졌어요? 네. 네. 누웠을 때 그런 느낌. 네. 오케이. 그런데 '아직도 삐뚤어져 있구나.' 이 생각도 드셨죠? 네네. 그 생각이 좀 더 드셨어요? 네. 이렇게. 유희 님? 예. 저는 이제 누워서 몸을 느껴보라고 하셨을 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차이를 느껴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느끼니까 미묘하지만 왼쪽 다리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상체 쪽은 잘 안 느껴지다가 더 느끼려고 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른발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의 차이는 멘트를 주신 것처럼 뭐 좀 더 길어진 느낌인지 이런 걸 주셨을 때 '아 오른다리가 좀 더 길어져 있는 느낌이네.' 이런 걸 느꼈고, 약간 또 가벼운 느낌이지만 왼쪽 다리에 있던 무게가 오른쪽으로 좀 분산된 느낌도 가졌어요. 하고 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원래 예전에 오래는 비행을 한번 하거나 비행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고 나서 통증이 생겼는데 그게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고 나서 앉았는데 오른쪽 무릎 안쪽이 그 약간의 자극이 생겼어요. 앉았을 때 자극이 느껴져요. 음. 오른쪽 무릎 네. 안쪽으로. 오케이. 예예.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 처음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 우리 영아님은 둘러 보인다는 말씀하셨고, 혜성님은 허리가 아프시고 어깨가 아프시고, 그리고 유희님은 무릎, 골반, 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놓아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알아보자 했어요. 지금 이 레슨이 골반, 무릎, 발의 정렬을 찾는데 매우 탁월해요. 약간의 자극이 느껴지실 수 있으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골반, 무릎, 발의 정렬이 향상이 되고 내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정렬이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통증은 아마도 서서히 어느새 그거 어디 갔지? 하는 식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웠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할 적에는 통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삐뚤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삐뚤어진 것이 또 처음에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혜성님. 저도 척추 측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있을 때 알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분별력을 기르는데 처음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삐뚤어진 것도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잘 배울 수 있구나. 그리고 삐뚤어진 게 계속 삐뚤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아시게 돼요. 계속 이런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다 보면, 그러니까 삐뚤어진 게 하나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러나 아까 혜성님 말씀하신 거 봤을 때 처음부터 그 삐뚤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변했는데도 많이 비슷해졌는데 아직도 삐뚤어져 있어. 이제 마음은 이 삐뚤어진 게 없어지면 좋겠어.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은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어려움을 다루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성장 가능성, 우리에게 주어진 그건 정말 무한하잖아요.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단지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지?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는, 그것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다루지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문 있으세요? 지금 한 동작을 음, 그 오른 다리만 했는데 음. 왼쪽 다리도 해줘야 되나요? 똑같이? 네, 차이를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를 느끼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저절로 비슷해져요. 그래서 꼭 반대쪽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원하면 반대쪽을 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은 첫 번째 쪽을 한 것처럼 그만큼의 시간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상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바꾸는 건 근육을 기르는 게 아니고 패턴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희님 필든크라이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필든크라이스 카페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카페를 통해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 블로그가 있고 필든크라이스 코리아 LCP 카페가 있고, 그런데 그 카페에 보시면 필든크라이스 글모음이라고 제가 짤막하게 쓴 필든크라이스에 대한 설명과 또 다른 모셰가 쓴 글, 또 저의 선생님 미아 선생님, 리오라 선생님이 쓴 글, 이런 것들 또 번역해 놓은 것들을 그 책꽂이에다가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펠딩크라이스에 대한 기본 정보는 그것만 읽으셔도 차고 넘치게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펠딩크라이스에 대한 정보는. 그래서 그거 다들 그거 어디서 찾는지 모르시는 분 손. 다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오케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이메일로 이메일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 이메일로 그 링크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필딩크라이스 체험을 조금 더 해보시고 싶으시면 그 온라인으로 무료로 하실 수 있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혜성님 그거 보셨어요? 유튜브 링크. 오케이. 그럼 그 링크도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거 그리고 유튜브 그 링크 보시면 유튜브 안에 제가 옛날부터 한 2009년부터 뭐 올려놓은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펠딩크라이스에 대한 체험남도 있고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짤막짤막한 레슨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편안하게 더 체험해보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 그 홈피에 수업 안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하고 수업을 하기 원하시면 저희 온라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개인 레슨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실 수도 있어요. 한 시간 다 만나서 하지 않고 온라인 그 영상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 개인 레슨으로 지도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 링크들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만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